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이 할 수 있다. 현재는 바닥이다. 어떤 기법이 필요하다. 그 기법에서 둘 중에 하나, 둘로서 둘에 있는데 하나를 쓰면은 남녀의 상대화다. 남녀의 상대화. 그리고 남녀 상대화를 통해서 10년 단위로 15세부터 10년 단위, 25세, 35세, 10년 단위로 우리가 보강하는 주제가 있다. 보강하는 주제 있다. 15세는 교회의 595, 교회 595를 외쳐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보강했고,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70-1022-388 이후에 100번 단위 혹은 200번 단위 그 안에 요거 있을 것이다. 상당히 오랫동안 새벽에 이걸 다뤘습니다. 물론 창세기 1022 그룹에 001 이후에 또 388 이내에도요 이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중적으로는 창세기 2장에서 다뤘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15세에서 이제는 이 내용을 거치면은 이거는 남녀가 공동을 하는 거고 남녀가 꼭 필히 사춘기를 당할 때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25살 되면 결혼 정년기가 돼서 물론 뭐 25살 이전부터 해도 되고 결혼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염두에 둘 때 적어도 25에서 한두 살 이전 이후 이때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결혼도 그때는 해라 이 말이죠. 그때는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도 역시 그 1022 그룹의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 주변에서 이걸 그 이후로 해서 2019년 3월 19일인가 그 주위에 그 이후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강되는 주제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는 다 뭐 설명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 두 가지 15세, 25세 이 두 가지는 굉장한 양이 많고 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시점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해야 되니까 양이 많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녀 25세에서는 이거는 남자는 하는데 여자는 이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은요 여자들은 이건 안 해도 된다. 거의 뭐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분명히 훈련된 나름대로 어떤 그 뭔가는 그 붙잡고 있는 또 훈련을 마친 그 남자를 기다려야 된다. 그 남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에게 올 때까지 오도록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이거죠. 몸가짐이나 이런 걸 철저히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먹는 거, 특히 자기 몸에 생길 생명에 대해서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남자를 기다리면서 결혼 대상자를 기다린다. 그리고 같이 이제 그 남자 여자 25세쯤에서 같이 이걸 해야 될 거는 뭐냐? 존재 부분이죠. 존재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같이 이거는 똑같은 답을 내라는 건 아닌데 같이 검토를 하고 개인이 하는 건데 이거는 각자 인간의 존재는 뭐냐?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현재 코에 숨을 쉬고 있을 때는 지정어신이 이게 같은 공유가 되어지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구분하는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라고 하는 이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서의 표현되어지는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는
영적인 부분 외에 지정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남녀가 되기 전에도 이미 영이 존재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코에 숨을 쉬기 전에 영적인 존재에서 인간의 존재가 있다. 그리고 코에 숨이 끝나면은 또 영적인 존재가 어찌 되느냐. 그때는 분명히 남자 여자로 구분은 되는데 영적인 상태라도 구분은 되는데 지정의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은 나올 필요가 없는 영적인 부분에 온전히 이게 다 포용되면서 뭐 지정의가 기능 자체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고 구분은 뭐가 구분되느냐 바로 남녀지만은 남녀로서 구분이 아니고 구분은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인도되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벌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지는 그곳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또 갈라진다. 영의 존재에서 처음에 영의 존재는 이게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엔 남녀라고 하는 내용에서 어떤 구분이라고 하는 내용에 서로 상대라는 걸 통해서 서로를 비춰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는가 하면 이 코의 숨이 딱 끝나지면은 남녀로는 그대로 있으면서 영적인 내용이 이것이 상태가 어떤 환경에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여기는 교류가 없는 더 이상 뭐 어떤 것도 주고받을 수 없는 물 한 방울도 못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분명히 분리된다. 이런 내용의 존재 이거 자체를요 25살 때서 확실하게 서로 간에 확인하는 거죠.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여자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자가 특별히 남자가 부모님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에 남자가 이제 능동적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자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준비 안 해버리면은 그런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남자를 못 만나면은 하는 거죠. 그런 남자를 못 만날 경우에 본인이 능동적으로 준비한 여자가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능동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남자인지 아무 남자인지 뭐 만나는 대로 이건 굉장히 수동적이라 뭐 되는 대로 뭐 아무나 만나는 건요 나는 적극적으로 남자를 만난다 싶어도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남자를 기다리지 않는 그 자세가 이게 능동적인데 이게 능동적인지 모르고 내가 능동적으로 사람을 이 남자 찾고 저 남자 찾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술 담배 마음대로 해버리고 몸을 마음대로 놀려버리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25살쯤에 이게 하나의 주어지는 경고죠, 경고. 그 뒤부터는 볼 거 없죠. 뭐, 25살부터 이거 안 해버리면, 요 연대에서 이걸 안 해버리면 35, 40, 이거 돼서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안 해버리면, 여자가 준비를 안 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는 내용에 제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있는 내용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은, 5가지 정도라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5가지. 뭐 사람마다 이걸 뭐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또 뭐 책략할 수 있는 요소도 있겠지만은 5가지 정도는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내 봤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정상들을 또 우리가 참조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도 보고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빙자하면 그렇습니다. 결혼해도 또한 결혼한 후에 이혼을 5번 해도요. 법원에 간다.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간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 5번이나 이혼을 해도 성경에는 5번 해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장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라는 게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게 여자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게 남자다 이래 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무 남자 만나서 길거리에서 같이 폼 잡고 담배 피우고 뻐꾸먹고 하고 절대 그거는요 여자의 전 인생에 남자는 담배 피우다가 남자 끊겠다 하고 막 하는 거 있지만 여자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담배 문제가 아니라니까. 술 담배 문제가 아니 생명 자기 인생 전체가 여기 좌우된다는 게 좌우.
남자가 담배 피우는 건 담배로서 끝날 수가 있고, 그래서 버릇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라는 그 개연성은 있지만은, 여자는 인생 전체가 걸리는 문제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볼 것은, 이렇게 준비 안 된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성 결혼을 선호합니다. 남자는 못 만나니까. 여자끼리 둘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지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입양 자체를 못합니다. 애를 못 키워요. 여자들 둘이 모여서 동성 결혼해갖고 가정을 가져서 애 키울 것 같아도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남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된 남자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중심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 결혼을 해서 자기 몸에 잉태되어지는 아이에 대한 준비를 아니기 때문에요. 입양 자체를 꿈도 못 꾸죠. 그럼 여인으로서 태어난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참 한스러운 요소가 아니겠느냐. 근데 어떡해도 그건 자기한테 넘어가는 자기 책임이죠. 세 번째 우리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도 아이를 기른다 해도요, 아이 양육을 거부합니다. 아이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교육비 부담, 교육비 막 쌓고 많이 들어간다 쌓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교육비 많이 들어 애 못 낳겠다. 바로 이런 불효죠. 준비 안 됐다는 거지. 결혼 전에 남자를 기다린다든지, 참 국가에서 정책이 전에 이 내용도 전혀 들은 바도 없다 하고 이런 것 갖고 준비해야 될 남자가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네 번째, 이제 결혼한 상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의 재산을 노린다. 이런 별명이 따라갈 정도로, 이런 사람들의 삶이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남편의 재산 노리면은 노후에 편안할 거라는 거지. 노후 대책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산을 갖고 노후 대책을 하는데, 노후에는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도 아마 있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 기여한 것이니까. 여자가 아이도 안 기르고 자녀를 통해서도 가정을 통해서 남편이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요 복양도 못했으니까, 여자의 기능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에서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응답되어지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인류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보고 흔적들, 시대에 나타났던 여자들이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지, 왜 이렇게 무시당했지 하는 그런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런 나타내 집약을 해가지고 남자를 기다리지 않았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손에 이끌려서 오는 남자를 기다리지 않은 여인의 어떤 인생을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참 안 됐지만은, 대체로 범죄 집단의 도구를 여자들이 쓸 경우는 주로 이런 사람일 거다 이래 보죠. 범죄 집단이 노리는 것이 결혼할 준비도 안 되고 아무데나 가서 술 담배 먹어버리고 그야말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막 뒹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범죄 집단에 가입시키면서 유용하게 쓰는 그런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인류사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해도 경험 자체가 아주 그런 부분에서 인식 자체가 아주 짙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 유사하게 추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남자들이 이 말을 할 때 또 여자들이 이 말을 하기 힘드는데, 본문의 말씀을 들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데서 준비하지 않는 여자라고 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 남자는요,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일의 근거라든지 그런 나이가 적어도 60이 넘어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왜냐면 남자 여자 막 섞여서 나이가 지나면서 어릴 때
50대만 해도 이 말 할 자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온다는 거지. 여러 형편을 따라서.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15세, 25세, 35세 쭉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의 단계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 사회가. 그래서 사회가 좀 건전하고 안정적인 그런 사회라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25세까지 넘어가고 35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35세 이야기할 적에 35세는 보강 주제가 뭐냐면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고 해요. 인격적 면역 시스템. 근데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서는 35세에 주어지는 이 내용은 사실은 사춘기 이전에 15살 이전에 아이의 상태, 아동 때에 어떻게 그러면 이 애들을 준비하는지 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35세라고 하는 그 시기가 학부모 시기가 돼요. 학부모. 아이를 기르는 시기잖아요. 아이 없는 집에서는 이 내용은 전혀 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25세에 대해서 가정이라는 것에서 남자에 대해서 이런 거 없이 아까 말했지만 여자가 혼자서 막 댕기고 동성 결혼하고 막 이런 가정에서는 이 적용이 안 되는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나 분명한 이건요 연쇄적이지. 연쇄적. 앞에 건 전혀 무시해버리면 뒤에 거는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요소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게 35세에서 이제 같이 이제 나가는 거죠. 남녀의 상대화라는 것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주제로서도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내용이 주어지는 어떤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때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자녀들의 남자 아니면 여자 또 남편 아니면 아내가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온 가족이 여기서 훈련받는 표현되는 언어라든지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훈련장 인격적 면역 시스템의 훈련장이 되는 35세란 말이에요. 이때는 같이 이거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 이거는 공동 주제죠. 공동 주제지만은 답을 같이 내라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이 자세를 보지만은 그건 발표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만 가지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남편은 남자로서, 아내는 여자로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서 가족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를요 본인만, 개인만 누가 답을 요구할 것도 없어요. 가지는 그런 훈련 현장이 되기도 한다. 그래 봅니다. 우선은 여기서 15살 이전에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어떻게 그러면 교육할 거며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어떤 것을 할 거냐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벌써 35세에서 부부로서 나타낸 내용이 훈련이 바로 거의 마무리되니까 15세까지의 사춘기 이전에 이르기 전에 각 가정에 있는 남녀의 어린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한 3가지 정도를 봅니다. 부모로서 보여줘야 되는 내용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단어들 아이들이 이때 15세 이전에 아이들이 익혀야 될 단어 반드시 이건 익혀야 된다. 그러면은 또 15세 이전에 있는 아이들이 말해서 안 되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들어서 안 되는 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15세 이전에 애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 15세 이전에 애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요 내용이 있다. 주로 언어가 많이 활용을 되죠. 다른 거는 할 게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요거에서 아이들이 커가니까 요 3가지 부모들이 보여주는 것 또 부모들이 말하는 것 아이들이 표현된 단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입에서 말하는 거 부모들이 입에서 말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봅니다. 우선 그 부모로서 보여주는 것에서 4가지로 봅니다.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이때의 학교 교육에 대한 개념, 이 부모로서 상당히 중요한 자세를 나타내야 돼, 아이들에게. 애들은 뭐 부모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막 따라오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예요. 어디까지 학교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 부모들이 여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학부모로서 이제 사회에 나갔는데,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학교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말에 대한 준비는요, 사실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하면서 이게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대단히 중요하게 관점이 나와야 되고, 학교 교육을 하는데 남자 여자가 서로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서로 간에 상충되면 안 되거든. 서로 충돌되면 안 되니까 이게 의견이 모아야 돼. 학교 교육이라는 주제를 갖고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할 때 아버지는 뭐 어느 정도 시켜야 되겠다, 엄마는 어느 정도 시켜야 돼. 이게 안 맞아버리면 아이들 혼란되죠. 어떤 한 의견에 엄마 의견이 되든지 아빠 의견이 되든지 교육 문제는 하나의 통일되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남자 쪽에서 나오는 국가역사 정체성에 대한 개념, 그 자체를 분명히 딱 붙잡고 볼 때, 학교 교육은 지금 시대에는 어느 정도 하면 된다. 또 시대가 바뀌어가고 사람들이 막 바뀌어서 500년 단위 100년 단위 지나고 난 뒤 우리 볼 때는 지금에는 학교 교육 어느 정도 하면 된다. 왜냐하면 시대마다요 학교 제도가 바뀌고 그 안에 교육의 커리큘럼 자체가 이게요 역사 부분에서 그 국가 역사잖아요. 국가 역사를 어떻게 평하느냐, 이게 따라서 이거 학교 교육이 정말 필요 없이 어떤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학교 교육은 악이다. 역사 교육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안목을 25살 때 국가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이게 분명히 익혀놔야 돼요.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이거는 객관성을 두고 봐야 된다.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이야. 그래서 이 객관성이다. 학교 교육 자체가 객관적이다. 분명히 잘못된 교육을 국가가요 강요하는,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서 부모가 방어를 해줘야지. 아이들은 그냥 무방비잖아, 무방비. 이 국가역사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부모와 부부끼리 이게 통일돼야지. 남자가 여자를 둘이 있다든지 아내가 참 두 남자를 성인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전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정에 어떤 정숙한 아내, 그 다음에 가정에 충실한 남편, 이 2가지가 전제 조건도 같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로서 배워지기 2번째, 천지라고 하는 것과 만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자연을 통해서 자연 학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강조가 되어야 될 요소가 있죠. 부모가 보여줘야 되니까 자연을 통해서 무조건 자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그 놈들이 말하는 대로 막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천지는 뭐며 만물은 뭐며 구분할 수 있는 부모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천지도 모르고 만물도 모르면서 내 개인의 존재, 사춘기 때 그거 하는 거죠. 교회 5구호 속에 이게 나오는 거죠. 공통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이들이 자연이라고 하는 속에서, 자연이라고 할 때 천지와 만물 속에서 적응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서 어마어마한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어릴 때 사고 개념이나 이런 걸로 잠깐만 틀어만 줘도요, 전체 인생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연결시켜서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때 지금 현재 교육시키는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학교에다가 이때 아주 중요할 때에 학교의 교과서에다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교과서에 표현된 내용은요, 천지와 만물 중에서 극히
극히 일부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 무슨 박사, 무슨 전문 과정에서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연구한 아주 극소 부분을 글로서 표현했는데, 아이들의 그 능력, 그 당시 그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에 비하면요, 이건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보잘것없는 데다가 이게 나름대로 자기한테 이게 구조화돼 버린 거야. 학교 교육 자체에서 자기 구조화돼 버려갖고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가능성이 일직선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일률적으로 돼갖고 사회 전체가, 그런 애들이 크면은 전체가 토막 나버려요. 토막. 자기가 아는 분야만, 자기가 하는 분야만 그 전체인 줄 알고 막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그냥 그대로 담을 쌓아버리는, 자기 혼자만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사회가 발전한다. 개인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다 문 닫아버린다. 여기 부모들이 잘 보여줘야 돼. 그래서 사춘기 때 이 훈련이 아주 필요하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